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악역 보스급에 속하는 무장과 코코시보의 위험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난번에 투표로 귀멸의 칼날을 볼 때 가장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무서운 혈기는 누구인가요? 라는 걸 올렸는데 당연하면서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끝판왕 보스이자 태초의 혈기의 왕인 무잔이 8%의 표밖에 받지 못했고, 오히려 상현의 3의 아카자가 그보다 2배 높은 16%의 표를 받았고, 상현의 코코시보는 73%의 압도적인 표를 받았습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라면 가면 갈수록 강한 적이 나오는 소년 액션 만화의 특성상 끝판왕의 위험이 가장 높고 가장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며 독자들로 하여금 와, 저거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악역 중 두 번째로 강한 코코시보가 압도적으로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코코시보를 잘 만든 것인지 아니면 무잔을 잘 못 만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상현삼 아카자가 오히려 무잔보다 높은 공포를 줬다는 것을 보면 확실히 무잔은 끝판왕치고 포스가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귀칼 팬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혈기 원탑은 아카자죠. 아카자는 상현 중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인물로 중반 부분에 해당하는 무한열차 에피소드에 깜짝 등장을 해 우리의 빗주 랭고쿠 쿄조로를 살해하며 엄청난 분노를 품게 만들었었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엄청난 임팩트로 남아있는 혈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공격력과 재생 능력을 보여주며 와, 저런 혈기는 어떻게 이김? 이런 생각을 갖게 했는데, 그 뒤로 육악편에서 상현육 다키 규타로 남매가 나왔고, 그 다음 대장장이 마을편에서 상현오 교코, 상현사 한텐구가 나왔어도 앞에 나왔던 아카자보다 약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아카자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한열차 시점에 아카자가 나오지 않고 차례대로 상현6, 상현5, 상현4, 상현3 이렇게 정석적으로 등장했다면 아카자에게 이 정도까지의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을 테지만, 이건 작가가 아카자라는 인물에게 공포를 더 느끼도록 아주 배치를 잘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최종 공연 때 탄지로와 기우에게 아카자가 들이닥치는 장면을 보고 와, 얘네 이제 X 됐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저는 일단 아카자 이 모습 보고 무서워서 고양이를 껴안고 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주인공 버프를 가지고 있는 탄지로이기에 어떻게든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아카자의 힘이 무한열차 때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죠. 아니, 쿄조로를 상대할 때 힘을 숨기고 제대로 싸운 게 아니었구나,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죽일 수 있는 정도였구나 하면서 후덜덜거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카자를 재평가하게 되며 쿄조로의 힘이 평가절하되는 부분 역시 꽤 있었죠. 그 뒤 탄지로에게 목이 베이고 드디어 아카자를 잡았구나 했는데, 목의 약점을 제대로 극복해버린 모습을 보여주며 와씨, 진짜 이거 이러다 기우 죽는 거 아님? 이런 생각으로 엄청나게 긴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목 없는 상태로 혈기술 쓰고 발로 걷어차고 하면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 호유키의 환상이 나오며 아카자의 폭풍 슬픈 인간 시절이 나와 독자들의 팬심은 여기서 엄청나게 폭발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카자는 사실상 무섭고 포스 있는 근엄한 혈기보단 멋있고 슬프고 감동적인 혈기로 더 인식이 되며, 그동안 보여줬던 아카자의 모습들, 여자를 죽이지 않고 인간을 최소한으로 먹으며 수련만으로 강해지려고 했던 여러가지 요소들이 이해가 되며 많은 이들을 입덕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 나온 상현이 도우마 같은 경우도 아주 무섭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신호부짱을 먹방해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게 했지만, 그 후 식중독으로 다소 볼품없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아카자가 보여준 임팩트에 전혀 따라가지 못했죠. 그리고 상현회의 때 첫 등장부터 미친 듯한 포스로 아카자를 짓눌러버리는 모습이 나와 기대감을 쌓은 코코시보. 일단 눈이 6개라는 것에 타란툴라 거미가 생각나며 엄청나게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루엣만 보면 존잘 검사의 느낌인데 눈이 6개야. 솔직히 자주 보다 보면 이것 또한 간지가 나긴 하지만 처음 봤을 때는 어우씨, 저거 눈 뭐야? 왜 6개야? 눈곱대기 귀찮겠네. 슬픈 영화 보면 가장 위에서 흘린 눈물이 밑에 있는 눈에 흘러들어갈 텐데, 그러면 더 따가워져서 더 눈물 나고, 그러면 가장 밑에 있는 눈은 얼마나 눈물이 날까? 뭐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니겠죠? 이것보다 더한 생각을 하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으면 댓글 좀
어쨌든 코쿠시보가 최종면 때 하주 무이치로를 만나고 무이치로에게 넌 나의 후손이다 라고 했을 때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데, 그래도 나름 귀살대 최연소 천재 하주 무이치로였기에 상윤호 교쿠도 혼자 이긴 무이치로였기에 그래도 조금은 비벼보려나 싶었었죠. 하지만 무이치로의 반전발연한 공격들을 전부 피해내고 답례를 해준다며 무이치로의 팔목을 사요나라 시켜버리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답례라고 한다면 자기도 무이치로의 공격을 다 피했으니까 피할 수 있는 공격을 하던가, 무이치로가 코쿠시보의 몸 일부를 절단냈다면 답례로 팔목을 날려도 주고받고 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무이치로만 손해인 인사잖아요. 그리고 가차없이 무이치로의 칼을 빼서 기둥에 꽂아버리는 모습을 보고 아, 얘는 진짜 차원이 다르구나 생각을 했죠. 그리고 도와주러 온 게냐를 사각사각 썰어버리며 더욱더 악독한 모습을 보여줬죠. 아무래도 이 장면들만 봐도 그동안 전례가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쿠시보의 포스를 무잔보다 훨씬 높게 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쿠시보의 이런 귀살대와의 강렬한 첫 만남을 비교한다면 과연 무잔은 어땠을까요? 무잔이 제대로 된 귀살대와의 첫 만남은 홀로 우부야시키 저택에 왔을 때를 볼 수 있죠. 무잔은 기세 좋게 왔다가 우부야시키의 자폭 공격과 숨어있는 타마의 공격으로 곧바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고, 다급하게 나키메를 불러 빤스런을 시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무잔의 위험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나오자마자 주요 인물들을 썰어버리는 코쿠시보와 만나자마자 엄청난 데미지 입고 빤스런하는 무잔, 누가 봐도 코쿠시보가 더 끝판왕 같은 행보입니다. 그 다음은 겨우 구하러 온 전투력 상위권 주인 풍주 사내미가 혈전을 치르지만 겨우 몇 탑을 버틸 수 있었을 뿐 역시나 상대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내미의 비장의 카드인 혈기를 취하게 만든 희결조차도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적응해버리는 코쿠시보였습니다. 그 뒤에 귀살대 최고의 전력 암주 교메이까지 와서 싸웠지만 쉽게 이길 수가 없었죠. 혈귀인데 전집중 호흡의 검술과 내비치는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저 공포심을 안겨주는 설정들이었고, 또한 달의 호흡이라는 검술은 이펙트가 경이로울 정도로 간지가 났기 때문에 사실상 악역의 기술이라기보단 주인공 편에 있는 조용히 힘을 숨기고 있다가 위급할 때 폭풍 전투력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의 기술 느낌이죠. 달의 호흡이 해의 호흡과 상반되는 느낌이다 보니 당연히 악역의 기술이지 않냐 라는 생각도 있긴 할 텐데, 이렇게 따지면 확 와닿을 겁니다. 무이치로가 달의 호흡을 쓴다면 전혀 이상할 건 없죠. 오히려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하지만 무장이 쓰는 촉수 공격, 무이치로가 촉수를 뻗어내서 싸운다면 그건 좀 안 어울리죠. 물론 촉수 공격 역시 악당이 쓰는 기술 중에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끝판왕의 무기로 손색이 없다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무자는 딱히 어떤 화려한 기술이라고는 없이 그냥 촉수만 흔들어대고, 코쿠시보는 여러가지 형태의 기술과 참격을 날리며 심지어 칼도 변형시키는 간지를 보여주지만, 무자는 마치 풍선 인형이 춤을 추듯이 촉수만 슉슉 날리다 보니 최종전의 전투의 느낌이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무잔이 강한 건 알겠지만 그걸 뛰어넘어 독자들의 심장을 엄청나게 쫄깃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보단 그냥 강해서 주들이 툭툭 쓰러지고 부상 입고 하기만 하니 좀 허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리고 무자는 뇌가 5개나 되는 설정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두뇌 풀가동을 하여 귀살대원들을 궁지에 빠뜨리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죽 그 뇌를 못 썼으면 타마요의 대사 중에 무자의 뇌를 우동사리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뭐 타마요가 보기엔 확실히 우동사리로 보이긴 했을 겁니다. 타마요는 뇌 한 개로도 별의별 양을 다 만든 천재니까요. 그런 타마요에 비한다면 뇌 5개로도 두뇌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무자는 똥멍청일 수밖에 없죠. 또한 업적으로 보더라도 코쿠시보는 막 혈기가 되었을 때 귀살대 본부에 들어가 당대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을 베어버리는 성과를 냈지만, 무자는 오히려 다 죽어가는 우부야시키에게 일격을 당한 이력이 있다는 것으로 둘의 위험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장과 코쿠시보의 인간 시절의 과거, 흑화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무자는 평생 병상에 누워있다가 자기를 치료해주던 의사가 여러 약을 사용하던 중 혈기가 되었는데, 혈기가 되기 전에 아프다고 짜증을 내며 그 의사를 죽여버리는 바람에 태양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야 했죠. 코쿠시보는 평생 동생 요리이치에 대한 열등감을 가졌지만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수련을 해보며 결국 그것이 안되니
혈귀가 되어서라도 엄청난 힘을 추구했습니다. 무자는 힘을 추구하기보단 자신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고, 코쿠시보는 여전히 힘을 추구하며 강자들과 전투를 즐겼죠. 이 성향 자체도 사실 코쿠시보가 무자의 능력이 있었다면 훨씬 강력한 끝판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둘의 최후를 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목이 베인 코쿠시보가 목의 약점을 극복하고, 물론 코쿠시보는 아카자처럼 완전 극복한 것은 아닌데, 아카자는 목이 베인 상태 그대로 공격을 했던 것과 다르게 코쿠시보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괴물의 형태로 변하게 되며 공격 기술 역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봐서는 불완전한 극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코쿠시보가 괴물의 모습이 되었을 때 많은 독자들이 아씨 뭐야 저건 또 어떻게 죽이냐,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여줄까, 개 무서워, 이런 생각을 대체로 했고, 무잔이 마지막에 거대 베이비가 되었을 때는 아씨 개극혐 저거 뭐야, 아 그냥 빨리 뒤져라 추잖아, 너무 추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강함의 정도로는 무잔이 코쿠시보보다 높을 수 있지만 악당으로서의 포스와 간지는 코쿠시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무잔이 더 지리네 코쿠시보가 더 지리네 해봤자 둘 다 요리이치한테 싹 빨리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요리이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게 이 영상의 결말이 되어버렸네요. 이 영상에서 나온 것 말고도 코쿠시보가 무잔보다 더 강렬한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점이 코쿠시보와 아카자가 끝판왕 무잔보다 더 포스 있고 강렬했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